빈부테자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 오른손 활 잡는 편의 마지막인 새끼손가락, 영어로 핑키라고 부르는 이 새끼손가락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다른 많은 주제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오른손에 각각의 손가락들을 집착하면서 하나씩 다루는 영상이 되었어요. 자,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새끼손가락을 붙이고 있느냐, 떼고 연주하느냐, 아니면 떴다 붙였다 하느냐, 아니면 그다지 의식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고, 사실 거기에 대해서 그다지 생각하지 않고 막심 벤게로프의 말처럼 오른손으로 활을 잡고 있는 것을 나는 종종 잊곤 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다지 신경을 쓰시지 않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이 영상을 준비하기 지금 직전에 과거의 대가인 이 다비드 오이스트라우와 이작 펄만은 물론 아직 생존해 계시지만, 그리고 오늘날의 아우구스틴 하델리, 다니엘 로자코비치, 이 4명의 영상을 봤는데요. 결론을 얘기하면 과거의 대가들은 사실 내리는 활, 사실 이작 펄만은 거의 떼고 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오이스트라 같은 경우도 사실 내리는 활에서 손가락을 다 붙이고 활을 쓰지만 빠르게 다운보에서 빠르게 새끼손가락을 떼는 장면을 정말 많이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떴다 붙였다 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거의 떼고 키다시피 한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다지 의식하지 않는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고, 반대로 제가 말씀드렸던 하델리히나 로자코비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견고하게, 정말 하델리는 늘 붙잡고 있는 느낌입니다. 활을 확실하게 잡고 있고 새끼손가락을 활의 스틱에 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뭐가 옳고 그르다, 뭐가 틀리다, 뭐가 더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여러분, 활을 제대로 잡는다고 해서 잘 키는 것과 상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아는 제 주변의 연주자 중에 정말 새끼손가락을 붙이지 않고 키시지만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잘하고 못하고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정석이랄까, 뭔가 좀 더 생각해 보셨음직한 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드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서울시향의 지휘자이시죠. 야츠베덴이 사실 로얄 콘서테보 오케스트라의 악장이었기도 했었고, 바이올린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츠베덴이 수년 전에 이제 객원 지휘자 자격으로 우리나라의 모 오케스트라 지휘를 왔을 때 그런 말을 했었다고 해요. 저도 이제 전해 들은 얘기지만, 어떤 현악 연주자들에게 오른손에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들고서 계속해서 연주를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찻잔을 잡을 때 티타임, 이렇게 새끼손가락 아무래도 좀 들게 되잖아요. 찻잔의 이 고리가, 손잡이가 작으니까 이렇게 잡고 티타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활을 쓰지 마! 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웨덴의 관점은 새끼손가락을 그렇게 좀 띄고 있지 말았으면 하는 거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우선 오른손 새끼손가락의 가장 첫 번째 주제는, 이건 이제 새활이라서 비교적 이 각이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각각의 면, 팔각인가요? 이 각각의 면이 잘 살아있는데, 새끼손가락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팔각형의 안쪽 모서리, 조금 정확하게 위보다는 안쪽의 새끼손가락을 위치시킬 것.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보는 쪽 면에 기댈 것. 왜냐하면 바깥으로 이렇게 새끼손가락 아예 이렇게 걸치고 바깥으로 뻗고 연주하는 첼리스트와 달리, 우리는 새끼손가락으로 활을 컨트롤해야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위에 있다 보면 제가 보는 많은 학생들의 문제점은 좀 밖으로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안쪽 면에 기대고 있을 것. 왜냐하면 우리가 활을 컨트롤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가장 안 좋은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안 좋은 활의 보호 홀드, 지금 새끼손가락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핑키의 그립은 새끼손가락을 펴고 있는 거예요. 모의평가나 어떤 그런 심사의 자리에서 이렇게 펴고 켜는 학생들을 보는데, 제가 꼭 그러면 평가서에 뭔가 글을 써줄 수 있는 그런 자리라면 제가 꼭 얘기를 해줍니다. 항상 조금 더 동그랗게, 우리가 새끼손가락을 펴고서 이렇게 힘을 주고 뻗치고 연주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첫 번째, 두 번째 정리하자면 안쪽 면에 있을 것. 왜냐하면 우리는 활을 컨트롤하는 게 필요해서. 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펴고 힘을 주고 이렇게 활을 버티고 있지 말 것. 관절을 둥글게 해주세요. 그것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세 번째로 활로 할 수 있는, 제가 굉장히 초창기 영상에 활체조 영상을 올렸는데요. 거기서
아마 소개를 안 한 것 같아요. 활을 여러분들 이렇게 잡지만 반대로 이렇게 거꾸로 잡음으로써 활 밑에 무게가 반대편 무게가 더 무거워지는 효과를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잡으시고 너무 끝에서 하시기보단 적당히, 여기 왜 너무 얇기 때문에. 그리고 좀 힘들지만 활을 이렇게 세로로 세웁니다. 세우시고 새끼손가락을 이용해서 활을 들었다 놨다 하는, 활을 약간 사선으로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연습. 이거는 왜 하냐 하면 새끼손가락의 근육의 힘을 좀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학생들에게 시켜보는 방법이고, 그리고 또 이제 드는 생각이 활을 활 밑에서 집게손가락을 뗀 상태로 각각의 줄에 맞춰서 새끼손가락을 이용해서 활의 각도를 조절해 봅니다. 이것이 이제 이 두 가지를 세트로 세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버튼 좀 앞으로 앉긴 했는데 이 상태에서 새끼손가락만을 이용해서 이렇게 악기가 있으면은 악기를 두고 좀 더 밑에서 해보고 싶지만 이놈의 커튼 때문에 자 이렇게 움직여 보시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한 10번, 20번 해보시면 새끼손가락을 이용해서 조금 팔을 컨트롤하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고, 또 모든 연습이 여러분들 어떤 특정한 연습을 한다고 그게 갑자기 막 꽃이 피고 막 빛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개념이라도 여러분들이 짧게는 몇 주, 또 길게는 몇 달, 심지어 몇 년 연습을 하셔야 어떠한 피드백이 올 것 같습니다. 뭐가 도움이 되든지 아니면 아무 쓸모가 없든지. 끝으로 네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어쨌든 좀 더 새끼손가락을 트레몰로 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환경, 뭐 예를 들어서 바르톡 발녀주곡 2번 1악장에 보면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거 할 때조차 사실 제가 지금 새끼손가락을 떼고 했지만 붙이고도 할 수는 있겠죠. 확실히 좀 더 불편하긴 해요. 새끼손가락을 활끝에서 뭔가 굉장히 빨리 하고 있을 때 새끼손가락을 붙이고 있는 게 저도 모르게 좀 떼어는 게 편해요. 하지만 그런 것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는 되게 붙이고 있으려고 애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3번 2악장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새끼손가락을 뗐다 붙였다 해볼게요. 붙이고 있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둘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큰 차이가 연주하는 입장에서 느껴지진 않아요. 다만 어떤 새끼손가락을 온앤오프 하시는 분들도 그걸 의도해서 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고, 붙였다 뗐다 하는. 그리고 거꾸로 역설적으로 말하면 새끼손가락을 붙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습관이 됐고 그렇게 트레이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이것이 어느 쪽이 옳다 어느 쪽이 그르다라고 할 수 없지만, 저는 만약에 의식을 하면서 한다면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트레몰러를 한다든지 뭔가 정말 붙이고 있는 게 불편한 특별한 상황을 제외한다면 좀 더 의식적으로 새끼손가락을 붙이고 있으려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붙였다 뗐다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니고 정말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시는 거지만, 저는 좀 더 새끼손가락을 유지함으로써 팔 밑으로 온다든지 이럴 때 좀 더 팔의 사용, 활의 변환, 활을 사용하는 위치 같은 것들이 바뀔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려면 아무래도 항상 가능한 구간에서는 붙이고 있는 것을 저는 더 염두에 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떴다 붙였다 하는 건 틀리는 건가요? 떼고 키기만 하면 안 되나요? 라면 저는 위대한 과거의 대가들에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지만 뭔가를 좀 생각하신다면은 저는 핑키의 새끼손가락의 사용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새끼손가락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벌리면 벌릴수록 사실은 좀 더 존재감이 느껴지고 이쪽에 근육이 좀 더 경직되는 느낌을 받기가 쉬워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이쪽으로 붙이고 계시면 사실은 이게 금방 필요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새끼손가락이 왜 있으나 마나한 느낌이 되게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활 밑을 사용하시거나 혹은 새끼손가락의 존재를 느끼고 싶으시다면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조금 더 간격을 두고 잡으실 것을 권합니다. 너무 넓히거나 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아예 붙어 계시면 이게 되게 useless, 필요 없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조금은 거리감 있게, 만약에 내가 활 밑에서 뭔가를 많이 한다, 활 밑에서 어떤 뭔가 어떤 이런 뭔가 어떤 코드를 굉장히 많이 들려서 죄송합니다.
코드를 많이 연주하는 그런 것들을 하신다면 특히나 팔 밑에서 새끼손가락의 간격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할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새끼손가락 또한 우리가 오른손에 활을 잡는 보호 홀드를 하는 데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손가락이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중언부언 말씀드렸지만 잘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길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